민경우 대표님 안녕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뭐. 예, 프로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책이 책 사진 여기 나중에 띄워주시고 1965년생이시고 어떻게 본다면 86 운동권의 가장 한가운데 가장 86 운동권의 전성기의 대학을 다니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다니다 중퇴하시고 서울대 국사과로 가셨고 그래서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하셨네요. 그리고 이후에는 저는 지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저 무시무시해요. 범민련. 예. 범민련 되게 무서운 조직 같은데. 예, 무서운 조직입니다. 네, 범민련 사무처장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나오셔서 현재는 시민단체 길의 상임대표로 그런 있습니다. 곳에 상임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 대표님의 인생을 딱 이렇게 두고 보면 운동권 경력은 몇 년, 비운동권 경력은 몇 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65년부터 네. 84년까지는 비운동권 학창 시절이죠. 네. 시절. 84년부터 제가 네. 2012년 4월 달에 예. 사회운동 그만하겠다라고 접습니다. 네. 그래서 한 30년을 운동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2012년부터는 이제 이래저래 모색기를 거쳐서 네. 2019년 조국 사태가 나면서 사회운동에 복귀했습니다. 아. 2019년부터 지금이 23년이니까 한 4년 네. 정도 네. 사회운동에 이때는 이제 노선이 약간 우파화됐죠. 네. 보수 진영에서 활동한 거죠. 네. 네. 1984년부터 2012년까지면 이 사이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민주화되고 또 시민사회도 커지고 뭐 이런 단계였는데 특히나 2000년 이후에도 운동을 계속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제가 볼 때 87년 6월 항쟁, 네. 6월 민주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주화를 하되 네. 그거를 혁명으로 또는 자주 통일로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게 주류적 생각이었어요. 네. 네. 학생들 대부분이 그런데 네. 다른 친구들은 이제 민주화가 어느 정도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네네. 제도권으로 갖고 저를 포함해서 일부는 그런 생각을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지하당도 만들고 네. 좀 험악한 범민련에도 계속 활동을 했고 네. 2000년대가 되면 이제 제가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는데 네. 인간이란 게 되게 복잡한 동물 같습니다. 바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맞아요.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파이 외전이라는 또 책을 내셔서 출판 기념회도 하시고 하는 것들 많이 보는데 책 제목이 좀 궁금해요. 스파이 외전이면은 첩보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읽어보니까 되게 재밌는데 저 스파이 외전이 뭡니까? 누가 스파이란 말입니까? 지금 운동권이 다 스파이란 말인가요? 스파이라는 건 제가 스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본인이 스파이라고요? 총 3번 구속이 됐는데 2번을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됐거든요. 예. 그때 적용 혐의가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번에 걸쳐 간첩 혐의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간첩 스파이다라고 편집자가 예. 만든 네. 제목입니다. 편집자가 네. 요즘 이제 검사 외전 뭐 이런 네, 제목들 검사 외전 그런 거랑 처럼, 같죠. 이게 부제가 남조선 해방 전쟁 프로젝트예요. 네.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이제 80년대 운동권들이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몇 년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 옛날보다 네. 지금이 훨씬 과격해졌고요. 옛날에는 민주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연방제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 구상이거든요. 네. 예, 근데 예. 지금은 이석기처럼 네. 북한이 남침을 하면 남한의 운동권들은 그거를 보조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구상입니다. 지금 사라진 게 아니고 예. 지금 네. 그게 주사파의 기본 교리입니다. 그럼 남조선 해방전쟁 프로젝트가 지금도 있다는 거네요. 예. 한호석이라는 사람이 예. 한호석 씨를 겨냥해서 쓴 건데 잘 모르실 텐데 네, 네. 책에 하나씩 주사파에는 한호석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호석 씨가 쓴 글에는 지금도 그렇게 나옵니다. 북한이 남침을 해서 남조선을 해방해라.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남한의 운동권들은 그것을 보조해서 이석기처럼 예. 유류서를 어떻게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죠. 이석기 통진당이 해산될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주요시설 파괴, 네. 네. 그리고 기관 통신망 파괴해서 남한의 이 시선 커뮤니케이션망을 다 파괴를 해버려야 예.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실제 실현 가능하다고 본 사람들이네요.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2000년도부터 주사파의 90% 정도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화 행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세상에 살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저는 그래서 약간 좀 의문이 예. 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80년대 운동권이 있다면 그리고 90년대가 되면은 우리 사회적으로는 운동권 더 이상 시효가 다인 세상인데 90년대 운동권 더 과격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2000년대가 돼서 더 과격해졌네요. 그게 이른바 군자산의 약속이죠. 민노당으로 들어간 주사파들이 지금 한호석의 이론을 차용하면서 네. 실제로 그러니까 전에는 하지 않던 전에는 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거였거든요. 네. 이번에는 비평화적이고 또 군사적이고 무력 충돌을 불사하는 형태의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한호석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가 진짜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한 200명쯤 있는 정신병자 집단인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진보당은 거의 주사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진보당 당원만 해도 몇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도 주사파, 아까 네. 한호석을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작은데 네. 문제는 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주사파를 수용했던 사람들이 네, 상당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중장년 세대인데 네.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봐야죠. 한호석을 찾아봤더니 네. 미국 사람이네요. 예.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정말 진정한 그 종북주의자들은 미국 가서 살아요. 미국 네. 국적을 그러죠. 가지고서 그러죠. 미국인으로서 모든 그 인권과 자유를 누리면서 북한을 자주 들락거리고 북한도 마음껏 들락거리고 네. 그러면서 한국에다가는 거의 뭐 이런 사상을 심어놓고 있네요. 네. 한호석 정말 기억하셔야 될 인물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종의 뭐 배후 조종인가요? 그 배우 조정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사상가, 어떤 이론가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네. 이 한호석 씨의 글은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도 자주시보라는데 보면 그냥 있습니다. 자주시 뭐 그 대진년 예. 친구들이 한 인터넷으로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 거기에 보면 한호석 씨가 쓴 글을 그냥 볼 수 있고 네,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과장한 게 아니라 네. 한호석의 글에 그냥 들어있는 문구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극단의 주장들 거의 뭐 네. 제가 보기엔 거의 정신병에 가까운 주장인데 이 주장이 위험한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서 자기네끼리 으쌰으쌰 무장훈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큰 정당을 타고 들어가서 의회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퍼지는 거잖아요. 입법 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 이제 크게 정말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잖아요. 이 과정들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퍼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2012년 13년에 네. 이석기 사태가 나면서 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이 약진을 했거든요. 예, 국회의석에서 13석을 얻어서 네. 네. 상당히 영향력 있는 정당으로 성장하려고 했는데 그게 네. 차단됐었고 네. 2013년 이후 통합진보당 계열의 진보정당인 네. 진보당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그 진보당이 진보 어떤 정당 중에서는 가장 큰 세력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고 네. 이게 이제 경기 동분이 이런 쪽 사람들이 지금 이 진보당에 집중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당원이 몇만 명인데 네. 지금 전주을 선거 과정을 보면 네. 나름의 대중세를 가지면서 확산되는 조짐은 좀 있거든요. 전주을 그래서 통합 예. 진보당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노총입니다. 그렇죠.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사실은 경기 동부고 네. 민주노총 집행부가 예전과 달리 점점 더 주사파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진보당과 그다음에 민주노총을 끼고 네. 아직은 뭐 통합진보당 수준은 아니더라도 네, 네. 꽤 의미 있는 그러니까 아주 무시할 만한 정도는 아닌 그런 네. 성악으로 발전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세력들은 도대체 그럼 돈줄은 어디서 끌어오니라고 지금 궁금증을 표해 주시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거나 하려면은 또 여러 작업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줄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좀 오해인데 네. 그러니까 진보당이나 그 민주노총 사람들은 좀 비교적 가난하게 삽니다. 네. 가난하면서 이제 근검 나름 자기들끼리 돈을 추려면서 네. 하는 게 기본 구조고요. 예. 무슨 이권을 챙기거나 그런 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저희도 동부연합 때는 뭐 그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은 주사파 여러 서클 중에서는 좀 특이한 집단인데 좀 네. 기업가적,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어떤 기업을 운영해서 자금을 땡기는 그러니까 다른 그룹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예. 이쪽은 그래서 경기동부가 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은 조직인데도 전체
민주노총이나 진보당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걸로 저는. 네. 돈이 있으니까. 네,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기 동부의 후원을 받아서 손을 잡고 예, 예, 마치 쑥주처럼 예, 예.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된 게 이재명 대표라고 보지 않으시나요? 그게 이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예. 2010년도에 이재명과 경기동부의 연합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경기동부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진보 당에 집중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석기가 이제 그 구속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네. 가장 급한 거죠. 진보당을 재건하는 게 진보당에 집중하지 네. 민주당에 집중할 여력은 제가 볼 때는 없었을 걸로 보이고 예. 제가 아는 경기동부 출신들도 대부분 저희 진보당에 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재명은 이제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네. 위상이 커졌기 때문에 경기 동부를 뛰어넘어서 더 전국적인 네. 네트워크를 땡기죠. 그리고 이후에 나오겠지만 한 청년을 땡기는 것도 네. 그 무용입니다. 아. 그리고 대장동 등을 통해서 자금을 땡기는 것도 네. 네. 그거는 이제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동부보다 커지는 거죠. 2010년 무렵에는 이재명과 경기동부가 비슷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이재명은 이제 2010년 이후에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를테면 비슷한 조력자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예.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커졌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늘 아래 들어간 여러 운동권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다라고 네. 보시는 그렇게 거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방금 한총련이 이제 어떤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하고 한총련 지도부, 한총련 인사들이 관계가 있다면 이제 다음 총선에 한총련으로서는 반드시 원내에 들어가야 될 어떤 이유나 명분, 요구할 권리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제가 여기까지 이거는 이재명을 두 가지를 사전으로 이제 예.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하나는요. 이제 90년대 초반이 되면 한국 경제가 이제 성장하잖아요. 네. 자본주의가 팽창을 하기 때문에 기본은 비권이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운동권. 비운동권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총련 운동을 했던 친구들은 사이드에 있던 친구인데 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학교하고 지방 분포인데요. 네.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학생운동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 출신의 서울 학생들이 주도를 한 맞습니다. 거예요. 예. 이제 87년이 되면 서울대가 비권으로 비주사로 빠지고 네. 고대 한양대 중심의 전대 학생운동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전대협 1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93년도가 되면 네.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남 지역 학생운동이 열버지거나 무력화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자본주의 때문에 주사파가 잘 안 통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주사파 학생운동이 배출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영남 지역이 무너지니까 남은 게 어디냐면 전남 호남만 호남 남는 지역. 거예요. 예. 호남의 학생들이 네. 96년, 7년에 강경 노선을 걸으면서 했던 게 96년 연대 사태, 97년 한총련 출범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 지역 학생은 학생 수도 작을 뿐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농촌을 배우지로 했던 학생 운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통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총련은 네. 그러니까 전대협은 하나의 세대로 볼 수 있는데 네, 네, 한총련은 세대로 보기에는 네. 해당 시기의 청년들의 분포에 비추어 보면 네. 그냥 마이너 같은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특정 호남 지역에 특정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전대협의 그 후대다라고 네. 볼 수는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전대협은 80년대 네. 학생 사회를 대표했던 그렇죠. 조직인데 90년대를 대표했던 건 네. 한총련이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거나 네. 아니면 서울대 진학련이에요. 그러니까 네. 강병원, 박주민 이게 서울대 비주사 NL 비주사 NL 여기가 네. 중심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엊그제죠. 그러니까 정의찬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특보가 이제 그 저기 뭐라 그럽니까? 이 공천 적격 판정을 통과하면서 과거 남청년 시절에 이종건 씨 고문치사 사건이 불거졌고 그것 때문에 번복을 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부적격 판정으로 또 돌아섰다. 그러니까 정말로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네. 정말로 전대협 세대를 공격을 합니다. 일단 여기 화면에 네. 대표님 이 소희치. 강희연 씨하고 정희찬 씨 네. 두 명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사실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참고로 예. 이 친구가 한청년 의장, 네. 남청년 의장을 할 때 예. 제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에요. 그럼 뭐 그러니까요. 수십 년 된 인연이시네요. 예, 이 친구들의 상급이죠. 위에 있던 네. 사람이고 이 친구들 둘이 이제 둘 다
전남대 조선대. 출신이고요. 예. 전라도 출신들이 건 네.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북한에서 네. 김영삼 정권 타도 투쟁을 해라라고 지시 같은 걸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96년, 97년에 무리하게 그 투쟁을 하거든요. 투쟁을 하다가 오히려 고문치사 사건이 나면서 한총련 운동 전체를 말아먹은 친구들이죠. 두 사람이 한총련을 말아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의찬 군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고 예. 강의원 군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강의원 씨는 좀 온건한 입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온건데 한청년 전체 운동으로 보면 역시 과격하긴 한데 예. 그 당시에는 좀 온건한 입장이었고 상당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한청년 세대의 대표 주자처럼 보입니다. 네. 자, 이 친구들이 이재명이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이후 대권 프로젝트를 동원할 때 예. 이제 각지에서 사람과 돈을 끌어들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고문치사 사건이나 성추행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제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그걸 풀어줘요. 네. 정치적으로. 네. 풀어주면서 발탁을 해서 정책 특보 뭐 이런 걸로 세우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관계가 전대협과 한총련이 대등한 세대가 제가 볼 때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네. 전대협은 하나의 집단인데 네. 한총련은 그거에 대체할 만한 인적 구성이나 역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 세대와의 관계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대등한,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동부 연합과 같은 대등한 연대라기보다는 약간 친위대 같습니다. 네. 친위대. 친위대.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보면 여러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그 중에 네. 하나의 그룹을 끌어들이는 걸로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설명되냐면 네. 정희찬 씨가 이제 군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이 있어요. 네. 정희찬 씨가 공천 신청을 했더니 하루 만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니까 네.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그냥 쓱 추인해 버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강의원 정희찬을 이후에도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했다면 네. 그렇게 하기 어렵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민주혁신회의 같은 애들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반발을 하는데 그거는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전대협이 물러가면 예. 한 총련이 대체하는 게 아니라 네. 운동권 정치 전체가 청산된다고 저는 봐요. 아. 그리고 예. 누가 이걸 대체하냐면 한동훈이 대체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더민주혁신회의 친구들은 상황을 대국적으로 보지 예. 않고 네. 소화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저기 강희연 씨 같은 경우에는 어디 지자체장 광산구청장 광산구청장. 그때. 나오려고 하다가 성추행건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 사람이 다시 지금 그 일종의 이재명 외곽 조직 그 이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는 내가 뭐 당신의 후원자가 되어줄게라든가 백이 되어줄게라든가 이런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나요?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어디까지 공개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광산구청장 선거에 낙마를 하고 나서 네. 시리에 빠져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리저리 컨택을 해서 네. 강의원 씨를 접촉을 하고 네. 강의원 씨의 성추행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증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은 나중에 다른 기회에서 네. 얘기를 정치적으로 보증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여성 단체들이 반발하는 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성 단체들을 설득해서 아. 사실은 성추행 혐의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때문에 안 되는데 네. 한청년 이적 단체를 그렇죠. 맞았던 세력이기 구성했었죠. 때문에 네. 그리고 한청년 2세대는 너무나 종북적이라서 네, 네. 이재명이 대권을 하려고 하면 이적 단체 또는 종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안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끌어들이더라도 충분한 네. 상당한 정도의 그게 필요한데 근데 자기가 대권으로 가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끌어들인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더 심하게는 고문치사 사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을 한청년 이적 규정 문제와 고문치사 문제에 대해서 강의원 정희찬 씨가 조금 더 충분하게 반성적 평가를 해야 돼요. 네. 약간 이재명과 강의원 씨의 관계는 약간 정략적 대체가 아주 농후한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아.
예, 예. 민주당이 보이는 일종의 과격성들이 지금 사실은 예. 민주당 본류보다도 그 더민주 혁신회의가 전국에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로 현역 의원들을 거세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더민주 혁신위의 저러한 어떤 과감성, 저돌성 그런 것들 등에 업고 자기 나름에 맞는 공천들을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각 지역구별로 지금 보면은 하나씩 이제 비명계들이 날아가는 과정에서 저 더민주 혁신위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럼 강 의원은 못 버릴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희찬 씨가 그러니까 공천에 탈락하고 나서 올린 성명이 있어요. 네. 국회안에서 네. 읽은. 네. 근데 나는 고문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고 그다음에 그게 뭐 잘못했느냐 그렇죠.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예.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청년 세대 전체가 96년, 97년에 사실은 이적단체 표명하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으니까 이걸 집단적으로 충분히 반성해야 되는데 한청년 운동권 출신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대협 대신해서 우리가 어떤 세대 교체를 하자랄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틀리지 않았는데 네. 정권의 탄압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가 됐다 이런 식의 예,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충분히 세척되지 않은 채로 정치권에 복귀하니까 네. 참여하니까 더민주 혁신회의 같은 과격성, 그러니까 네. 96년, 97년도와 같은 과격성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는 이재명의 혁신위원회 여기 특보는 정의찬, 강의원 저 둘 뿐이지.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재명 씨 뒤에 있는 어떤 저런 극렬한 운동 세력은 저 두 사람뿐이냐 이런 질문을 좀 해주셨네요. 두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마하려고 했던 친구는 총 4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구자필 또 한 사람이 있어서 네. 98, 97년도에 한청년 운동을 했던 사람 네. 4명 정도가 출마하려고 했었고요. 아, 이 두 사람 포함해가지고요. 예, 두 사람 예. 포함해서. 예. 그다음에 더민주 혁신회의 그러니까 이 세대는 좀 끈끈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전대협은 대중 노선인데 네, 네. 그러니까 학생회를 통해서 네. 폭넓게 조직하는데 여기는 네. 점조직처럼 조직을 했던 어떤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반성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만들라고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예. 생각해 보니까. 점조직처럼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한청년 시대의 인맥이 네. 더민주 혁신회의에 그대로 적용돼 있을 걸로 아. 보입니다. 아. 인맥이나 조직 네. 흐름이나 이런 그렇군요. 것들이. 예. 정말로 이상했던 게 네. 더민주 혁신이 전국 조직 만들기 전에 정말 제가 지방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네, 네. 더민주 부산 혁신이, 더민주 강원 혁신이 이게 소리 소문 없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빵 하면서 더민주 전국 혁신이 하면서 쫙 부상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더민주 혁신위에 저 두 사람이 일종의 이제 낙마를 하면서 크게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야, 386 전대협 세대 너네는 죄를 짓고도 그렇게 다 해먹고 나서 우리를 막냐라고 하면서 그 각종 폭로들을 막 이어갔잖아요. 뭐 기동민은 양복 받아먹고 또 누구 있었죠? 기동민 저희 뭐 정리해놓은 거 있었는데. 예. 송갑석은 뭐 저기 공천 장사했지 않냐. 네. 그러게. 이광재는 이런 식으로. 뇌물 받았지 않느냐. 네, 이광재 뭐 이런 것들. 뇌물건까지 해갖고 지금 혁신위에서는 저렇게 성명을 냈다가 기동민 씨하고 송갑석 씨 그 의원 경우만 그냥 뒤로 지금 빼놨는데 저기는 삭제를 했는데 지금 이 둘이 이렇게 집단 간에 민주당 안에서 싸우는 거는 결국 공천 몇 자리를 두고 싸우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같아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방화범에 방화했죠. 방화죠. 방화 사건을 했던데 그런 사람도 공천 주고 다 하면서 네. 네. 왜? 그 심지어 뭐 재벌집 담 넘었던 사람들도 있고. 예. 근데 왜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네. 두 가지를 좀 깊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는 김영삼 정권 조기 타도 투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학가를 완전히 화염병으로 뒤덮었던 싸움을 주도했던 사람들인데 네. 그게 정말 옳았냐. 네. 1990년대 후반에 네. 그게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옳은 거냐를 네. 좀 깊이 집단적으로 자성해봤으면 좋겠고 네. 그 과정에서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폭력의 정도가 굉장히 심한 좀 잔인했던 사건이라서 네. 그런 사건을 저지른 친구들이라면 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네. 도덕적인 반성을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네, 옳지 네.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건 지금 자기가 무슨 왜 잘못했
뭐 왜 잘못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96년, 97년의 사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네, 너무 폭력적이었고. 예.